네, 다음으로 리턴문과 기본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제가 반환이라고 하면은 리턴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리턴문을 통해서 이 함수의 결과값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쓰게 되면 요 앞에 함수 이름 앞에 쓰는 요게 반환되는 결과값이 타입이 뭔가를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함수의 본문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반환돼서 함수 밖으로 전달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void인 경우 이런 반환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void라는 키워드로 명시를 하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사실 이 return문을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 마지막에 많이 쓰긴 하지만 함수 내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적으로 명확하긴 한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지 않아야지 될 게 리턴문을 통해서 함수는 즉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리턴문 뒤에다가 그냥 손으로 대충 써볼게요. 뭔가를 했을 때 얘네들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함수가 즉각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기본 인수입니다. 뭐 반환문은 이 정도로 하고 뒤쪽에 이제 더 예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기본 인수인데 아까 함수의 선언에서 정의한 모든 매개 변수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우리가 파람 테스트를 할 때 포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티저 변수 하나를 인수로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수를 전달 안 해주면 당연히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나 넣겠다고 했는데 두 개를 넣어도 불평을 하죠. 그래서 여기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적은 대로 인수를 전달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자, 기본 인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인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영어를 섞어서 쓰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디폴트, 죄송합니다.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도록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동일한 값을 자주 사용할 경우에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예제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이어서 계속 보면은 이 기본값이라는 거는 함수 프로토타입 또는 정의부에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과 함수 정의가 따로 있다면 프로토타입에 선언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둘 다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본 인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코드로 보지 마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집어넣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함수가 조금 긴데 줄을 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줄 바꿈을 해도 동작에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 반환형 함수 이름 인자들 세미콜론 찍혀 있죠. 얘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이제는 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정의는 메인 함수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실제로 이런 프로토타입을 가진 함수의 구현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칼크 코스트라고 해서 뭐 의미적으로 보자면 가격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얘는 뭐냐면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 기본값이 있고 거기다가 세금이 붙고요. 부가세가 10% 붙고 그 다음에 뭐 배송료가 4,500원이 붙는다. 그러면 내가 3,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이 실제 물건을 살 때 돈이 얼마가 드냐 라는 거를 계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물건 값에다가 세금, 뭐 부가세 비율을 곱해준 다음에 배송료를 더해주는 뭐 이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물건값을 예를 들어 200원짜리가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8%고 배송료가 4,5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줘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8% 잘못 적었네요. 적혀 있는 거 괜히 또 적었네. 자, 이렇게 적어줘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부가세, 배송료 같은 거는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부가세하고 배송료를 계속 써줘야 되면 귀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배송료를 집어넣어 주지 않아도 기본값은, 부가세의 기본값은 뭐 6%고 그 다음에 배송료는 3,500원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함수 프로토타입에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문법은 이렇게 인자는 값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 함수는 인자를 3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 0.8, 4.5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 정의 부분에서 베이스 코스트에는 100이, 텍스 레이트에는 0.082, 쉬핑에는 4.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자, 칼크 코스트 두 번째 거에다 중단점을 걸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원래 이 함수는 인자를 3개 받도록 되어 있는데 2개만 넣어줬습니다. 그쵸? 이 함수 안으로 F11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쉬핑에 보면 3.5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3.5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3.5를 기본값으로 하라고 여기다가 함수 프로토타입 부분에 적어 놔줬죠.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지금 여기 인자를 3개를 받아야지 되는데 2개만 들어오면 세 번째 거는 얘를 디폴트 값으로 하고 하나만 넘어오면 이 2개를 디폴트 값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처리를 해주는 거고, 이게 바로 기본 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 자료에도 써 있는데 여기죠. 오른쪽부터 선언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100으로 하고 요건 규칙이에요. 얘를 이렇게 비워 놓으려고 하면 빨간 줄이 뜹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항상 오른쪽, 지금 제가 줄을 바꿔놔서 그런데 이렇게 쭉 있으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서부터 기본값을 지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번째 줄 이렇게 인자를 하나만 넘겨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참, 그리고 이걸 빼먹었네요. 이것도 직접 보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부분에 써주지 않았다면 여기다가 써줘도 됩니다. 뭐 3.5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 부분에 쓰고 프로토타입에 안 써도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능하면 프로토타입에 써주면 좋고 둘 다 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딱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는 0.7 여기는 뭐 4.5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둘 다 쓰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컴파일 해볼게요. 자, 컴파일을 하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알려주진 않지만 컴파일 하면은 기본 파라미터를 다시 재정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7을 써야 될지 0.6을 써야 될지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같은 값이 써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자체에서 둘 중에 한 군데만 써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좋아요. 이게 기본 인수고요. 그래서 같은 값을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하게 되면은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고, 어떤 기본 값이 아니고 예외 값을 쓸 때에만 내가 진짜로 사용할 값을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짧았죠? 오버로딩 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은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함수의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매개변수 리스트를 갖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같은 스코프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같은 이름을 갖는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매개변수 리스트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코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자, 이 오버로딩이라는 거 제가 왜 별표를 쳐놨냐,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 추상화, 다양성의 한 가지 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함수 오버로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컴파일러는 주어진 인수와 함수의 파라미터 정의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뭐 변수든지 함수든지 자, 이런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쵸? 우리가 펑션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 놓은 다음에 이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당연히 func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얘를 함수의 이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컴파일러 수준에서는 함수, 개별적인 함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까지 이어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설명이 점점 추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타가 있네요. 세미콜론이 빠졌죠. 자, 이거 뭐다? 프로토타입이다. 이거 뭐다? 프로토타입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토타입이라는 데서 설명을 명시적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더 드리자면 여기 지금 int 타입만 써 있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 int가 이름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한 거는 그냥 명시적으로 이게 뭐 써 있어서 나쁠 것도 없고 써 있으면은 조금 더 이 함수가 뭘 하는 함수인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놓는 거를 저는 이제 대부분 디폴트로 하고 있는데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add number라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변수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개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해서 해놓고 컴파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int a가 다시 정의가 됐다. 에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함수는 이름이 똑같은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이야기한 게 그건데, 자,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add number인데 인티저를 두 개 받는 함수랑 add number인데 더블을 받는 함수랑은 다른 함수예요.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다른 함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도 좀 예제가 조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add number를 두 개로 호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10을 넘기고 20을 넘겨요. 10은 인티저고 20도 인티저죠.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10.12 더블하고 20.23 더블, 20.23이 더블이라는 거 여기 써있죠. 를 인자로 집어넣어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얘는 인티저 두 개를 받는 거, 얘는 더블 두 개를 받는 거라는 걸 알아차리고 각각에 맞는 함수 정의를 호출하게 돼요. 뭐 직접 확인해 보면 이제 8번 줄에 중간점을 걸고 여기서 F11을 누르면 이제 인티저 두 개를 받는 add number 쪽으로 들어가서 a 플러스 b를 하게 되고 여기서 F11을 누르게 되면 이제 더블을 두 개 받는 add number로 들어가서 호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결과는 뭐 30과 30.35 이렇게 잘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함수 이름과 인자까지로 해서 이제 유니크한 함수들을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반환 타입은 아닙니다. 반환 타입에 따르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get value 인자 받는 거 없다 라는 건 동일한데 반환 타입만 달라요. 이런 거는 함수 오버로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인티저를 반환할지 더블을 반환할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알 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이것만 보면은 인티저 2개 받는 걸 호출해야 되는구나, 컴파일러가 알 수 있죠. 얘는 더블 받는 거 호출해야 되는구나, 컴파일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고 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 내용이 제가 별표를 많이 쳤었던 내용이죠. 함수 호출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